자, 무토일간이다, 그죠? 자, 자수, 자월의 무토일간. 자, 무토는 일단 나오면은 무토의 쓰임을 우리가 이제 잘 보려면은 뭐부터 봐야 된다? 그치. 이 무토들은 진짜 말 그대로 산도 되고, 그죠? 큰 들판도 되고, 뭐, 마당도 되고, 어떤 무대도 되고, 뭐 이런 글자들이에요. 자, 근데 이 무토가 내가 세상에 무토로 태어났으면 뭐가 쓰임이 있어야 돼. 뭘 할 것이냐 이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이건 청계산이에요. 제가 맨날 청계산에다 비유를 하는데 지리산도 될 수 있고, 자, 저 큰 산의 쓰임이라는 게 이 갑목이라는 게 없으면, 물론 을목도 때에 따라서 쓰기는 합니다. 자, 이 갑을목이 없으면 땅에 쓰임이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산에 나무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말 그대로 민둥산이잖아. 자, 민둥산은 말 그대로 홍수가 지면은 다 허물어지고, 그죠? 사람들한테 쉼터도 안 되고 사회에 쓰임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토로 나는 이상은 갑을목의 존재를 꼭 봐야 된다. 그래서 갑을목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되면은 내가 부자로 산다. 왜? 이게 나무라는 글자 자체가 사람들한테 쉼터를 주고 어떤 보기 좋은 어떤 경관을 만들어주는 이런 모습도 되고, 그죠? 이게 나한테 다 돈이란 말이야. 자,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무토가 갑목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죠? 이게 이제 뭐 무시가 됐든 정사시가 됐든 간에 이분은 갑목이라는 글자가 없어요. 자, 그러면 자월의 무토가 사실은 자월이면은 땅이 얼어 있는 상태죠, 그죠? 땅의 존재니까. 자, 한겨울에 우리가 청계산에 사람들이 많이 가요, 안 가요? 잘 안 가죠, 그죠? 근데 나무도 없어, 민둥산이야. 자, 그런데 다행히 시가 정사시냐 무엇이냐 상관없이 이게 낮 시간이에요, 그죠? 그죠? 자, 그러면 가끔 우리가 민둥산이라도 낮에 햇볕 좋을 때는 어떻게 해? 가끔 갈 수도 있어, 그죠? 이게 정말 이제 산에 쓰임은 없잖아, 솔직히, 그죠? 나무라는 글자가 없다 보니까 내가 나무 키우는 사주는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무를 키운다는 거는 그게 결국 남자들한테는 뭐예요? 십성으로 보면은 관성이잖아. 이 사람이 목이 없다는 거는 관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러면 관성이 없다는 건 일단 조직 생활이라든가 내가 관직에 올라간다거나 이런 모습은 좀 안 되죠. 이분 지금 직장 생활 하셨던 분인가요? 옛날에? 예전에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관직은 일단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나무를 사용할 수가 없는 사주다 보니까 어떤 조직이라든가 관직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힘들겠지만 이 사주가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이 자월의 이 시가 그래도 참 좋죠.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겨울의 땅은 아무도 안 올라가요. 우리가 한겨울에 누가 산 타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없어요, 그죠? 이상한 사람 빼고는. 자, 근데 이게 낮 시간에 해가 굉장히 짱짱하잖아요, 지금, 그죠? 시가 굉장히 좋잖아, 이분이. 자, 그러면 가끔 우리가 날씨가 따뜻할 때는 산에 가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냥 쓰임이 아예 없는 건 아니란 얘기야. 하지만 이 땅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내가 간곡하게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나무들을 원하고 있잖아. 왜냐면 그래야지 내가 할 일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랬잖아. 이 땅 입장에서 본다면은 한겨울이지만 내가 이 시가 너무 좋다 보니까 내가 따뜻한 기운이 있다 보니까 뭘 하고 싶다 이거야. 나무를 키우고 싶다. 이 욕심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사주가 만약에 사시가 아니고 해자축 시간이 되었으면 이 사람은 나무에 관련된 일도 못할 뿐더러 나무를 원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못 키우잖아. 근데 이게 낮 시간이 돼버리면은 이 사람이 내 사주에는 목이 없어 지금. 근데 뭘 원한다? 목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에 없다고 해서 그거를 없는 걸로 보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병화든 정화든 따뜻한 기운이 있어서 목을 키울 수 있는 조건만 되면 사람들은 목을 무조건 키우고 싶어 한다는 거지. 본능적으로. 무토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야. 자, 그럼 이 사람이 내가 목을 원하니까 가는 곳이 어느 곳이다? 목을 원하는, 목을 쓸 수 있는 기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 그대로 목을 쓸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대표적인 게 토목 건축이잖아. 건설회사. 우리가 건설회사 가면 전부 다 나무 갖고 만지고, 시멘트 만지고, 흙 만지고, 뭐 이런 거잖아요.
자, 이 사주에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근데 이 사주에서 전체적으로 많은 글자가 뭐예요? 물이 좀 많죠, 그죠? 자, 물도 있고 자갈도 있어요. 자, 물하고 자갈과 나무가 다 쓰여지는 곳이 어디예요? 건설 현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 가서 내가 일할 수 있는 바탕은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시가 우리가 이제 시가 지금 확실지가 않지만은 정사가 됐든 무어가 됐든 저 따뜻한 기운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여기가 만약에 해자축으로 들어가 버렸으면 이 사람은 그냥 생극재화로 가야 돼요. 생극재화로 가면은 뭐가 돈이에요? 그냥 토생금 금생수로 가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정사나 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상으로 봐도 된다 이거야. 그럼 목이 들어오는 계절에는 언제든지 이 사람은 뭘 한다? 목을 키우겠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이 목이 왔나 한번 봐봐요. 계절적으로는 지금 목이 없었어요, 그죠? 자, 하지만 이게 신유술이라는 이 계절이 가을을 지나왔고 이 사람이 지금 이 여름을 지나왔어요, 그죠? 자, 이 가을에 지나가면은 내가 아무리 목을 쓰고 싶어도 이 가을에 잘 쓸 수 있어 못 써요. 잘 못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좀 젊은 시절에는 좀 아버지가 좀 어렵게 사셨을까요? 그러니까 일은 하시는데, 자, 이때까지는 무신대운까지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죠? 그렇게 잘 나가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왜냐하면 이 신유술이 오면 뭐가 강해져요? 금이 강해지잖아요. 그죠? 일단은 금의 계절이니까, 그죠? 금의 계절에서는 내가 아무리 목을 키운다고 해도 목을 못 키워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는 일이 뜻대로는 잘 안 됐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많이 참고 사셨다 이 말도 되는 거고, 그죠? 하지만 요 사옴이라는 계절이 오면서부터는 어때요? 따뜻한 화기운이 들어와. 여름이라는 계절이 왔잖아, 그죠? 자, 여름이라는 계절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죠. 무토는 항상 화토동법으로 병화와 같이 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병화가 좋은 계절에 나도 좋고, 무토가 좋은 계절에 화도 좋고, 뭐 이런 모습인 거야. 그러니까 화운을 흘러왔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가 그래도 그쪽 생활에서 괜찮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한 직장에만 있었을까요? 40대 전으로 퇴직하시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 집을 지으신 다음에 펜션 뭐 이런 거 임대요. 저희 집을 지어가지고 그게 딱 했죠. 아, 그러니까 직장 생활은 안 하시고. 네, 직장 생활. 자, 이게 신유술까지는 내가 이게 금이라는 기운이 강해지면은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이분이. 왜냐면 원래 내가 관성이 없는 분이잖아요. 무관성 사주잖아. 원래도 조직이 잘 맞아, 안 맞아요? 잘 안 맞아. 그러니까 참고 계시다가 이게 화운이 오면은 내 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랬잖아요. 목을 키우고 싶고, 내 목이라는 존재를 내가 아주 소중하게 쓸 수 있거든. 그러니까 마음은 이때 굉장히 편했을 겁니다. 이때 조직 생활 한다고 되게 힘드셨다가 화가 들으면 어쨌거나 저 무토가 쓰임은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기운은 내가 따뜻하게만 해놓으면은 세운에서 목이 오든 뭐가 오든 간에 쓸 수가 있어. 뭐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무토라는 입장에서는 저 무진이 땅이 굉장히 넓잖아,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조직 생활은 일단 이분이 잘 안 되는 사람이라면 뭘 하는 게 맞을까요? 대부분은 흙에 관련된 걸 하게 돼 있어. 그게 뭐예요? 부동산이잖아요, 대표적으로, 그죠? 그 대표적으로 이분은 관생활은 내가 아무리 목을 키우고 싶다고 해도 이 계절을 보니까 잘 안 됐기 때문에 이 대운 들어오면서부터는 내가 그냥 마음 편하게 이 무토의 직업을 그냥 갖고 사신 거예요, 그죠? 그럼 부동산이 결국 무토의 직업이거든, 그죠? 근데 이분이 이제 목이라는 글자가 좀 따라 들어왔으면은 어느 조직에 가도 괜찮았어. 왜? 땅도 넓고 시도 아주 괜찮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모군이 안 왔어, 계속. 그게 좀 안타깝지, 그죠? 저 무토는 나무가 없으면 좀 내 쓰임이 좀 없다니까, 아무래도. 이때는 참고 살았을 수는 있었지만. 자, 그래서 이 화토가 들어오면 이분은 어쨌든 자월이기 때문에 무토 입장에서는 따뜻한 게 좋아, 안 좋아요? 굉장히 좋은 거야. 근데 내 마음만 편한 거야. 내 마음만 편하고 본인은 살기 좋은 것 같지만은 돈은 많이 벌었을까, 못 벌었을까요? 목이 많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크게 벌지는 못하셨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네, 하지만 마음은 편했을 경우 제가 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따뜻했다 이 말이야.
그죠? 자, 근데 현재 지금 시점이 어디예요? 을사대운인가요? 자, 이제 을목이 들어왔어. 그죠? 자, 내가 뭔가 또 다시 65세부터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자, 무토는 저 사이즈가 굉장히 지금 무진이란 무대가 굉장히 크단 말이야. 근데 을목이 딱 들어왔어. 양이 차 안 차요? 안 차. 항상 이 무토는 이 간목을 원하거든요. 꿈은 큰데, 을목밖에 안 들어오다 보니까, 저 을목 키우는 모습이 이제 뭐, 일은 하시겠지만, 또 다른 일은 하시겠지만은, 내 양에는 좀 안 찰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현재까지 모습이야. 그죠? 가장 궁금한 게 뭘까? 앞으로 이 계약 같은 거를 많이 할 수 있는지. 자, 이분 계약 잘할까요? 못할까요? 인성이 좋아도 잘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갑을 쓴다는 거는, 그죠? 요거는 말 그대로 실질적인 진짜 일은 일인데 사람을 키우는 일이고 사업가예요. 우리가 목을 많이 키워낸다. 이거는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먹을 거리를 나눠주고 내가 키워준다. 먹을 거리를 나눠준다. 이게 이제 사업의 형태야. 근데 이 사람 지금 목이 없잖아. 자, 없기 때문에 이분은 마지막으로 갈수록 뭐를 써야 돼요? 그냥 이것만 써야 되는 거야. 이게 무오시가 됐든 정사시가 됐든 인성을 쓰는 거는 똑같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성밖에 쓸 게 없다는 거예요. 원하는 거는 목이지만 인성밖에 쓸 게 없다. 그러면은 물론 이 인성이 좋기 때문에 내가 이 을사대운부터는 병호대운 이럴 때도 그렇고, 그죠? 하지만 그냥 병이 오는 것보다 이 사람이 을목, 간목을 달고 오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사실은. 뭔가 쓰임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계약을 하더라도. 그리고 모치가 크다는 얘기예요. 목이 있고 그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무토들은. 근데 아직은 양이 안 찬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아직은 을사대운에 있잖아요. 지금 현재 몇 세죠? 70? 자, 70이면 물론 대운상으로는 따뜻한 운이 와서 내 말년을 저 인성을 갖고 노는 거는 맞죠. 이 사람이 계속 인성을 쓴다는 건 뭘 만지는 사람이에요? 문서를 만지고 늘 계약을 하고 뭐 이런 모습이잖아. 자, 근데 그거는 괜찮아요. 인성 자체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잘 쓰긴 쓰는데 지금 현재 운이 을사대운에 있고 병오년이잖아요. 그죠? 자, 이 병화는 이분한테 뭐예요? 편인이죠, 그죠? 정편인이 지금 같이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원래 병호, 정미 이런 해는 이 화들의 쓰임들이 이분한테는 굉장히 좋잖아. 그쵸? 그래서 이게 사각인데 요거는 사유를 유라는 글자와 축이라는 글자가 갖고 있으면 이게 오리지널 화가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을사대운은 반쪽짜리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금 65세 때가 언제냐면 경자 신축 그 시점쯤 됐을 거예요. 그죠? 그때는 별로 안 좋았죠, 이분이. 세운으로 따지면 경신 임계가 또 왔으면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병정화 또 오는 요 시점은 굉장히 좋지. 큰 건을 하신다는 거야, 큰 건. 이 병호는, 예? 5월달 정도 편인 좋은데 그때 좋을 것 같아요. 가보달? 아주 좋죠. 그 달이 가보달이야, 가보달. 계사 개사보다는 가보가 훨 낫죠. 어쨌거나 간목이 들어와야 된다니까, 이분은. 개사도 좋게 이게 무게합하고 사는 늪지라서 큰 거 하시거든요. 개수가 아예 딱히 필요해요. 개수는 내 일지를 묶어버리는 모습이 좀 있잖아요. 득제하는 모습 되니까 그때는 큰 건이 있다 그러면 네. 득제가 되니까 큰 건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개수는 좋은 게 아니라고. 개수는 그러니까 일간이 묶이는 모습은 뭐든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게 합화가 된다, 뭐 합금이 된다, 이거 잘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냥 묶이는 거예요. 발이 내 한쪽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그거는, 계사는 사실 이 무토 입장에서는 좋은 모습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개수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지금 자월의 무토고 내가 진토를 깔고 있고 임수가 이미 나가 있잖아. 자, 이분이 모습은 진토 속에서 뭐가 나갔어요? 세상에서 내가 꺼내놓은 글자가 있어, 없어요? 없어. 하지만 꿈은 커. 왜냐하면 맨날 지금 임수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원래 무토들은 임수를 되게 좋아합니다.
개수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한여름에 정말 보슬비 와주는 이런 모습 아니고는 개수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 나까지 묶어서 가버리거든. 근데 임수는 어떻다? 내 사이즈에 맞잖아요. 굉장히 큰 물이잖아. 무토들은 그래서 무토 자체가 크다 보니까 내 사이즈에 맞는 건 임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꿈이 항상 크다 이거야. 근데 저 쟤를 먹어 못 먹어? 못 먹어. 잘 못 먹어. 왜? 자월이라 그래. 근데 저게 물이 녹거나 따뜻해지면 저 임수를 내가 먹죠. 이 임수를 내가 쓰려면 뭐가 필요해, 이 사람은? 얘네가 필요하잖아요. 이 정사가 들어와 줘야지만 나는 저 임수를 먹을 수 있다니까. 안 그러고 내가 힘이 약하잖아요. 이게 전부 다 초토화된, 이게 전부 다 뭘로 변했어요? 다 물이잖아, 물. 이 물을 이 무토가 감당해야 하네요. 못한다고. 근데 언제부터? 노년으로 가면서부터 내가 정사에 대한 힘을 화생토로 계속 받고 있잖아. 저게 무엇이가 돼도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혹시 동업자랑 같이 하세요? 그 일을 같이 하시는 분이 있냐고. 네, 있습니다. 동업하시는 분. 직원 말고. 공업은 아니시나요? 그러면 정사시가 맞아요. 정사시를 그냥 볼게요. 이게 이렇게 되면 같이 해야 되는 사람이 꼭 있거든. 자, 이분은 근데 이 정사 때문에 내가 말년으로 갈수록 저 임자를 내가 내 걸로 할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상으로, 이게 가벌목이 들어오면은 물상으로 봐도 되는데 이 사주가 이제 물상법으로 보긴 조금 예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물도 나한테 사실 돈은 돼요. 간목이 있었으면 간목이 무조건 그걸 먼저 돈으로 봐야 돼. 근데 이 사주는 지금 목이 계속 없다 보니까 임자를 그냥 물로 내 돈을 봐도 됩니다. 왜? 이 정사가 이제 앞으로 지금 노년이기 때문에 내가 저 화생토 기운을 받죠. 너무 잘 받고 있잖아. 그러면 저 임수를 먹지. 그럼 이분은 한 건 할 때 크게 하는 거야. 작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갑오달에 뭔가 있을 거예요. 사실 계약을 안 해가지고 안 해가지고 언제 계약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이게 을목이 들어왔다 보니까 짜잔한 게 들어오는 거야. 자꾸 계약건도.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안 차. 이분 사주가 지금 이 스케일이 저 임수를 먹고 싶은 욕심이 크다 보니까 이 짜잘한 게 들어오면은 계약도 안 할 수도 있고 막 그래. 이분 성격이. 스케일이 굉장히 있으시죠, 아버지가. 네. 그러니까 큰 거 한 건 하겠다. 뭐 이런 심리가 좀 있죠. 큰 거 한 건이면 된다. 이런 말을 하신다니까, 이분은. 근데 그게 갑오달의 가능성이 있다고. 간목이 제대로 들어왔죠, 그죠? 그리고 오화가 어떻게 뿌리가 돼서 나한테 도와주고 있으니까 저게 인성이, 정인이 제대로 들어왔잖아, 그죠? 그리고 해 자체를 봐도 원래 병호가 어때요?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병호가 들어오면은 내 월지를 충하는 모습도 있죠. 그러니까 원래 한 건 제대로 해서 뭔가 사무실을 옮기는 모습도 있어요. 지금 2층 사고 계시는데 응. 1층으로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이게 한 건만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지, 제 말은. 이분은 한 건 주의가 된다고. 스케일이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을사대운도 나쁘지는 않고요. 이 간목 도울 때가 더 좋을 겁니다. 저 간목 도우면 정말 굵직굵직한 거를 하시지. 딜을 하더라도, 그죠? 지금은 짜잘한 거 하게 돼 있다고. 근데 원래 운이 좋으니까 원래는 괜찮다고. 하지만 저 을사대운 내내 좋냐, 그건 아니에요. 그죠? 원래 병원년 좋고 정민년도 좋고. 자, 하지만 진짜 좋은 거는 정말 큰 거는 언제 한다? 갑진년에. 간목 들어올 때. 자, 이거는 진이 들어와도, 그죠? 정사가 있어서 괜찮아요. 내가 말년으로 갈수록 저 정사한테서 내가 힘을 받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진토는 어떤 물의 영향도 있지만 진토, 말 그대로 토의 영향도 있죠. 이 간목이 진토를 달고 왔기 때문에 간목이 잘 자라는 모습이 있지. 이 사람은 목만 들으면 잘 키울 모든 조건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간목이 나한테는 굉장히 큰 물건, 뭐 이런 모습입니다. 부동산을 하고 계신다면, 그죠? 일단 굵직굵직한 것만 하는 거야. 근데 을사대운에는 찌질한 것만 하고 있는 거야. 짜잘한 거라도 하시라 그래요. 건강 자, 금강도 이분은 사오미 임묘진으로 가잖아요. 자, 목이 오면은 굉장히 더 바쁘게 사시겠죠. 그러니까 말년은 굉장히 바쁘게 살 겁니다.
활동을 많이 하실 거라는 얘기지. 근데 오히려 이분은 이때가 좀 힘들었어요. 초창기가 좀 힘들었던. 내가 태어나서 어릴 때, 그죠? 왜냐하면 이 해수라는 기운이 누구예요? 나한테는. 쟤니까 부인도 되고 아버지도 되죠. 그 아버지 덕이 짜다라 없었다 이거야. 할아버지가 뭐 하셨어요? 징용 갔다 오시고 오래 사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덕이 없었다고. 아버지의 덕이 없어서 내가 어릴 때 좀 힘들게 살았다. 아버지가 해줘야 되는 걸 케어를 내가 못 받고 자랐단 말이야. 자, 잠깐만요. 마이크 한 번만 갈아키울게요. 이게 또 언제 나갈지 몰라서. 자, 그리고 돈에 대한 것도 항상 한이 좀 돼 있는 사람이죠. 돈하고 여자하고 아버지의 영향 이런 것들이 항상 나한테는 한이에요. 한. 그래서 항상 한탕주의를 꿈꾸시는 분이고 근데 내 사주에 가불목이 안 떠오다 보니까 마음대로 안 되고 뭐 이런 모습이야. 하지만 말년으로 가실수록은 저 정시 하나 때문에 무엇이가 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사시가 맞을 거예요. 이게 계속 내가 문서를 만지고 사시잖아. 진짜 이분은 나중에 큰 건 매끈하면 평생 먹고 살 거를 만질 수도 있으세요. 그게 우리 선생님한테까지 영향이 올 것 같아. 자, 그리고 보자. 근데 이제 이분이 이 진사라망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평상시 잘 사셨을까요? 올바르게 잘 사셨으면은 넛복이 터졌어요. 왜냐면 진사라망은 내가 평상시에 그 불법을 항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많이 베푸고 사셨으면은, 예? 그쵸? 예. 그렇게 사셨으면 내가 말년에 한 번은 크게 사십니다. 왜?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어. 이 문서라는 게 아주 반듯한 문서잖아, 이 사람은. 그럼 건물주가 될 수도 있어요. 저 정사라는 문서가 정편이는 물론 다 갖고 있지만 이 사람한테 무토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문서잖아. 그러니까 용신이 다 어디가 있어요? 말년에 가 있잖아. 그죠? 실컷 얘기했는데 밤 시간이라 그러면 어떡해. 그러진 않겠죠. 정말 낮 시간이라 해야 돼. 낮 시간이라 해야지만 이분이 정말 넛복이 터지신 거예요. 왜냐하면 정사가 됐든 무화가 됐든 간에 이게 이 사람은 간여지동으로 아주 용신이 튼튼하잖아요. 그럼 이게 문서 자체가 굉장히 튼튼한 문서란 말이야. 그럼 내가 물건을 하나 가지더라도 제대로 된 물건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운도 지금 어떨까? 목화운으로 흘러왔잖아요. 이제 여름 지나고 나면 봄으로 들어가잖아. 봄 되면 이 사람 뭐 한다 그랬어요? 목 키우잖아. 봄은 전부 다 목의 계절이잖아요. 이 사람은 목만 들으면 게임 끝났다니까. 해자 축이면 해자 축이면은 놀아야지. 아무 일도 못 해야 되죠. 근데 이미 지나왔잖아, 여기서. 나가 남은 삶은 돌아가실 때까지 모문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드셔도 이분은 활동을 계속 하신단 말이야. 할 일이 엄청 많으시다는 거지. 자식들 키우고 손주들 키우고 이런 모습이잖아요. 아니면 밑에 직원을 많이 둔다 이런 모습도 되고. 목이라는 건 내가 먹여 살리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식솔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 인묘진으로 딱 들어가 보니 이분은 아주 괜찮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건강도 괜찮으세요? 용신이 말년에 있는 사람들은 이분 사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신강하게 된 이유가 무토가 지금 정사 때문이잖아요. 용신이 완전히 말년에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말로 갈수록 더 좋아져, 몸도. 근데 저기서 정임 합이 약간 목의 기운을 하긴 했나 보죠. 아니야. 그러니까 못해요. 초반에 토 쪽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조직생활 일부 하셨고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저도 분명히 자나 진이 있으면 저게 목이 될 수가 없는데 약간의 목의 기운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아예 목 안 제가 돼요. 얼어있는 자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월이라서 하신 일을 보시면 하신 과정을 보시면 약간의 목의 기운이 어떤 식구든
모든 게 형성이 되지 않았나 싶은. 아니 이건 오원해서 우리가 사주에 없는 걸 또 있잖아요. 하려고 일을 하는 경우가 있고 내 사주에서 용신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경우에. 근데 이분은 없기 때문에 끌어당기신 거죠. 아, 본인이 근데 끌어당기신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거 합tem을 했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목이 절대 안 됩니다. 자월이라서 절대 목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활동을 한 게 그냥 식상운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내가 지금 손발을 열심히 써서 움직여야 되는 어떤 운 때문인 거지, 그지? 목을 쓴 게 요거 합tem을 했다 그러면 안 돼. 근데 한 40쯤에 그만두셨다는데 35세 운이 무신대 운이기 때문에 네. 무가 들어오면 정임합을 깨기 때문에 그러면서 조직생활 그만두시고 자식은 일로 돌아가시지 않으셨나 싶은 생각도 들고 요게 무신대운 속에 식상운이 들어왔을 때 깼을 거예요. 무임충으로 저게 아마 깨졌을 겁니다. 이거는 요거는요. 이거는 정임 합의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은 정화가 들어오거나 임수가 들어와야지 깨져요. 무토가 들어와서 깨지는 건 아니야. 그죠? 합은 똑같은 글자가 왔을 때 합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임 합이 묶여져 있을 때는 뭐 정화가 온다거나 임수가 온다거나 그러면 풀어져. 그리고 이건 무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얘네들끼리 묶여 있는 거잖아. 나하고는 무토는 아무 상관이 없지. 이 무토가 그만뒀다는 거는 요 무신대운 속에 식상운이 올 때, 그런 목에서 경신금이 뜬다거나, 그죠? 밑에 신유술이 왔다거나, 이럴 때 저분이 무토가 그만두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 식신이 또 와 있었고, 이 대운에, 그죠? 그럼 요 무신대운 속에 찾아주면 돼, 세운을. 응? 자, 또 궁금하신 건 요건 뭐가 안 됩니다. 이게 모광절이 되려면 묘가 돼야 돼요. 묘가 되면 요게 뭐가 된다? 목화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자월이라 안 돼. 연이 정유인데 그럼 조부모때에서 약간 이쪽 계열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 건 상관이 없나요? 그거는 조금 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치? 이게 내 부모 자리하고 이 조모하고는 이미 파가 돼 있잖아. 깨졌으니까 사이가 좋지도 않았겠지.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아버지의 덕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한테 할아버지지, 그지? 할아버지 덕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내 부모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못 갖고 자유파로 이미 깨져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임수 입장에서는 어머니라든가, 그지? 할머니는 어땠어? 좋았죠? 할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랬어요? 일찍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네. 관계가 그렇게 해서 이게 이 임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갑자기 헷갈리네. 무진 입장에서 보면 저 임수가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모습이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고. 자, 근데 이 정화의 모습,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조모가 아니고 정조모지. 왜 이렇게 헷갈려? 정조모는 괜찮았다 이거예요. 왜냐면 정화를 내가 갖고 와줬잖아요. 그죠? 정임합으로 따뜻하게 만들어줬다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한테는 그러니까 정조모인가, 정조모. 정조모는 괜찮았다 이거야. 근데 저 정화는 힘이 없어 보이는데 그 마음만 좋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따뜻한 그렇죠, 할머니 그렇지. 역할만 정신적인 해줬다는 역할로 따뜻하게 해줬다. 이게 자월에는 저 정임합이 애정지합이 안 된다 그랬죠. 하지만 요 자월에는 정임합이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따뜻하게 온수화 시켜주는 역할을 좀 하거든요. 차디찬 물을 저 정화 때문에 데워주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조모나 정조 할아버지 정도는 누군가 이 아버지한테 좋은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다 이거야. 쓸만한 게 요 정화 하나밖에 없잖아 이 사람이. 그죠? 근데 이 정화를 내가 썼냐고. 이 무토가 쓴 게 아니잖아요. 그 윗대 아버지가 썼거나 할아버지가 썼거나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 무토 입장에서는 저 정화를 쓰고 싶은데 저 임수가 막아버린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 정화 공부를 많이 하고 살고 싶었는데 공부가 안 됐다 이 말도 되는 거야. 왜? 저 임수가 막아버린 거나 마찬가지잖아. 종교에 약간
심취 하시는 그거는 무토라 그래요. 그럼요. 자, 이 무토가 원래 불교를 상징하는 모습도 되고, 무토는 큰 산의 모습도 되고, 절터도 되는 거예요. 절을 좋아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정화를 또 썼어. 정화는 뭐예요? 촛불 켜고 기도하는 모습이잖아. 그러니까 이분은 정사시가 맞는 거예요. 특히 그걸 좋아하신다고 하시면, 그죠? 나는 촛불 켜놔놓고 내가 높은 터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 무토의 물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빨이 잘 받아. 높은 터에, 특히 높은 터에 가서 저기 오대산 같은 데 가서 한번 기도하고 하면은 저기 뭐야 이거 계약 잘 되고 막 그런 것도 있어요. 기도빨이 받잖아 이분은. 꿈이 잘 맞으시나요? 꿈도 잘 맞을 수도 있죠. 앞으로 갈수록 잘 맞죠. 옛날에는 이분이 정화를 못 썼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자꾸 저 정화를 쓰고 싶잖아요. 그죠? 이미 이제 때가 됐고. 그러면 이제 꿈도 맞고, 연기도 있으시고, 정화 용신 쓰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촛불을 다 켜야 돼요. 그렇게 사시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할아버지도 그러니까 불교 좀 심취되시는 종류가 그쵸. 이거, 이 정화를 썼잖아. 아니 저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할아버지가 임자라고, 임자. 그죠? 그렇게 따지면. 이 임자도 정화를 쓰고 있잖아요. 정화를 껴안고 있잖아. 그러니까 불교 쪽에 관심이 많았을 수도 있죠. 아예 밑에에서 무당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밑에 무당이 있었을까요? 그거는 왜 그렇게 봤을까? 촛불 켜고 있으니까 저기 보면서 약간 그런 게 있었을려나 하고 봤었거든요. 이게 소윤이 말도 뭐 이제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이게 정화를 써야 돼. 이 아빠 입장에서는 이 정화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한테 이게 할아버지지, 그지? 이 할아버지 이 정화를 쓰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정화를 쓰는 물상 하나만 갖고 이제 그 우리 윗대들이 무당이 있었냐 이 말인데, 이 입장에서는 유를 깔고 있잖아. 우리가 밑에 기문을 깐다거나, 그죠? 뭐 천문을 깐다거나 이랬으면 그럴 가능성도 있어. 근데 이분은 뭐를 깔아놨어요? 증조 할아버지는 이 유금을 깔아놨잖아. 재성을 깔아놓고 있잖아. 장사치였다 이거야. 밑에 할아버지 중에 분명히 장사했던 할아버지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돈을 밝히는 분이 계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자가 만약에 원진, 기문 이런 글자들 있잖아요. 이런 글자들로 이루어져 있었으면 그럴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이 정화를 갖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 임자가 임자하고 또 자진합수해서 지금 수가 크잖아요. 네.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뭐 크게 도움은 안 됐어도 집안에서 영향력이 좀 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일 별로. 크게 크니까. 별로 도움 안 됐죠. 왜냐면 좋은 글자가 아니니까. 나한테 필요한 글자가 아니잖아, 저 글자들은. 내가 지금 나무 키워야 되는데, 빨리 따뜻해서 봄이 돼서 나무 키워야 되는데, 자수를 만들어내고, 이건 진토까지 끌어들어와 있으니까, 이 합수까지 만들어잖아. 그러니까 되진 않는데 영향력은 클 수 있잖아요. 도움은 안 되는데 성격은 세신 분이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성격은 셀 수 영향력이 있지. 그렇다는 거죠. 왜냐면 임자가 양인이라 그러니까, 무진도 예, 만만치 않지. 무슨 그럴 만한 일이 있었을까요? 혹시 양인이나 백호로 인해서 집안 내에 뭐 어떻게 안 좋게 사고를 당하시거나 죽거나 전문이 아시는. 할아버지가 안 좋게 돌아가셨어요? 아니요 좀 음, 주무시다가 아주 편하게 가셨네. 그게 아니고, 임자, 양인, 무진, 백호 이거는 뭐냐 하면은 성향이잖아, 성향. 그죠? 굉장히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분 할아버지는 그래도 나름 글줄 읽으신 분이에요. 이게 선생 기질을 갖고 있거든요. 선비였다고. 아주 점잖으신 선비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쵸? 아주 점잖은 선비였다고. 근데 이제 이게 나한테 좋은 글자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 아버지한테 그닥 도움이 되는 분들은 아니셨다 이거야. 이분 자체는 근데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야. 그죠? 성향이 그만큼 기질이 좀 강하셨다. 이 말이지. 아버지가 조금,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좀 무서운 분이셨다는 거야. 원래 무진 백호들은 사람이 무섭지는 않아요.
무토스럽잖아요. 굉장히 평안. 아버지 성격이 무섭지는 않죠? 네, 다혈치가 화를 안 내시는데 맞아요. 다혈치 그냥 막 성질내고 이런 분은 아니라 무진의 모습이 그런 거고. 근데 저 임자는 아니죠. 저 할아버지는 굉장히 한 성격 하셨던 분이야. 무진은 화는 안 내지만 어. 굉장히 조용하게 강한 느낌. 승화시켰다는 얘기지. 네. 왜냐하면 이분은 항상 원하는 게 이 정화잖아요. 저 정화를 끌어안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종교의 힘으로 승화시켰다. 이 말도 맞지. 내가 성질이 나면은 그냥 부처님한테 가서 108배 하고는 뭐 풀리고 뭐 이런 모습이야. 부부간은 어떻게 예? 가요? 부부간. 부부가 몇 살 때 결혼하셨을까요, 아버지가? 88년 그때 연세가? 한데 34? 그럼 좀 늦게 가셨네요? 네. 어머니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셨나?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굉장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하셨나요, 그러면? 근데 옛날 분 치고 34시면 굉장히 늦게 하셨는데? 그건 무진년이네요. 응? 88년이 무진년이에요. 맞아요. 자, 그 해 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무진이 내 부인작이야. 왜냐면 아까 선생님이 힌트를 주셨는데 88년도가 무진년이에요, 진짜. 그때 우리가 올림픽 하던 때였잖아요, 그죠? 자, 남자분들도 보통 자기 용신운에 결혼을 해요. 이분은 내가 아까 뭐를 쓴다 그랬어요, 용신으로. 화토를 써야 돼요. 정화를 쓰든 토를 쓰든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돼. 물론 이 사주는 정사가 너무 좋으니까 정화를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무토도 이 사람한테 되게 좋은 거죠. 왜냐면 이렇게 물이 많은 사주들은 무토도 특히 겨울 사주이기 때문에 무토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진년에 결혼했다는 거는 무토 용신에 내가 결혼했다 이 말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진토가 나한테는 배우자 궁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분이 부인에 대한 까르마가 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정사가 용신일 수가 없어. 보통은 제가 34살이 되면은 보통 시주를 내가 부인 자리로 보잖아요. 근데 이분은 왜냐면 이게 까르마가 있기 때문에 저 정사가 될 수가 없어. 저렇게 되면 어머니가 모든 살림을 다 하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전업주 아니, 그게 아니고. 어머니가 돈을 막 벌어다가 아버지는 먹여 살리고, 어머니 파워가 엄청 크셔야 된다고. 그거 아니시잖아. 그게 될 수가 없다고. 왜냐면 이분은 이미 부인에 대한 까르마가 있잖아. 그러니까 부인하고 좋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무진들은 하나 특징이 뭐라고 해서 남자 무진일주들은 일주론 공부할 때 얘기했었는데 이 진토 속에 뭐를 깔고 있어요? 개수가 늘 있죠. 여자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아버지가 다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어. 무진들이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절대는 안 합니다. 그죠? 속에 있는 거 절대 몰라요. 하지만 무진일주 특징은 여기 개수를 항상 암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좀 있다 이거예요. 이성 문제가 좀 있어요. 우리 자식은 모를 수도 있어. 왜냐하면 여기 이미 내가 부인 문제로 내가 힘들어야 된다는 게 나와 있잖아. 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진토가 누구예요? 내 부인이잖아. 배우자 궁에 지금 진토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자, 진토가 좋아, 안 좋아, 그러면? 안 좋잖아. 이 사람은 지금 화를 그리워한단 말이야, 자꾸. 그런데 내 부인은 진토야. 안 좋다고. 무술이었으면 헐났지. 헐났으면 임자의 무술이었었으면 부인이 너무 좋았지. 항상 따뜻하게 해주고, 그죠? 하지만 무진이다 보니까 간여지동을 놓고 있다는 건 뭐예요? 서로가 친구 같은 느낌은 있죠. 부부가 좀 친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 같은 느낌은 없다 이거야. 아버지 입장에서. 저희 어머니가 을묘 자, 그러면 답 나왔죠? 자, 을묘 사는 모습이 어때요? 4대 간여지동 고란도 돼요. 이거 중고란도 되죠. 내가 외로워야 되잖아. 이 을묘들 사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저희 남편분하고 막 정답게 사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도 여자랑 암합을 하고 있지. 이 까람마가 또 여자 문제가 있지. 부부 사이가 좋을 수가 있어요. 부부는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다 이거지. 내가 여기 진토가 아니라 따뜻한 글자가 들어왔으면 부인하고 정이 굉장히 좋았겠죠. 진토라 별로라고. 그러니까 이 나중에 이제 저 정사는 되게 좋겠죠, 그죠? 바깥에 나가면은 좋은 여자분들이 많겠지. 무진들은 소리 소문 없이 항상 좀 그런 게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남자분들이 돈 들으면 항상 뭐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 얼목도 들어와 있죠. 저 얼목이 관이지만 제가 뭘로 보라 그랬어요? 어린 모습이 있다니까. 그런 모습이 있고, 자, 남자분들은 일단 돈이 있어야, 뭐, 뻘짓도 해. 근데 이분은 아직 뻘짓하기까지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요 간목 들어오고 하면은 분명히 보게 돼 있어요. 지금도 가능성이 있어. 얼목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 나이가 많은데 여자 들어와봤자 찌뿌리. 요즘 남자분들 그거 아니에요. 나이하고 상관없어. 제가 아시는 분은 80이 넘었는데도 연애 잘해요. 돈이 있으니까. 정정하시더라고요. 정정? 아, 그럼요. 이분도 지금 갈수록 건강이 더 좋아진다니까. 지금 건강하시죠? 크게 문제 없어 보이는 이게 화운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으세요. 이분은 돌아가시면 어떻게 돌아가시겠어요? 지병으로 돌아가시지 않는다니까. 백호기운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약간 사고수가 있어요. 특히 언제 그러겠어요? 그렇죠. 술 올 때 술. 무진들은 무조건 술이 올 때가 참 위험한 겁니다. 그 술 올 때 항상 조심하셔야 술련. 그죠? 술도 좀 조심해야 돼요. 알코올? 알코올은 좀 하는 게 낫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화가 지금 필요한 사주시잖아요. 그죠? 화는 조금 필요하지만 이게 습토다 보니까 오히려 폐 이런 데는 안 좋죠. 그 담배는 진짜 하시면 안 되지만 약간 따뜻한 기운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술은 좀 하시면 더 좋지. 약주로 말 그대로. 열심히 기도하시라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정화용신을 쓰시는 분들은 절에 가면 좋습니다. 산에 많이 다니시죠. 그렇죠. 등산도 좋아요. 왜냐면 목 있는 데만 찾아다니 그게 어디야 다 절이지 그렇잖아요. 절에 가면 다 이루어지네 이분은. 그러니까 절을 좋아 안 할 수가 없잖아. 목도 필요하죠. 정화도 필요하죠. 그래요. 목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하여튼 절에 가면 좋아요. 하여튼 진사라망은 우리가 이렇게 진사라망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사라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진사년이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갑진년, 을사년이 좀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올해부터는 괜찮죠. 아주 큰 건들이 그냥 줄지어 있어요. 주로 상반기에, 그죠? 갑오, 을미달 이런 달들은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수레를 갖고 있거나 진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잘 살아야 돼요. 그럼 한 번은 부자로 삽니다. 이게 이제 일지에 그죠? 진사라망이거나 수레천문, 물론 수레도 뭐 천문도 돼 있지만 이것도 라망이 돼 천라지망을 갖고 있는 글자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두 글자를 다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인생을 잘 살면은 한 번은 크게 돼요. 잘못 살면은 저런 진사운에 가버려요.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잘 살아야 된다는 말씀은 베풀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베풀고 착하고, 예, 활인업하고, 그렇게 사시면은 한 번은 크게 부자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충분히 부자로 사실 수 있는 구조야. 아버지한테 꼭 보여드리세요. 좋아하시고. 토를 그냥 해서 댐 사주도 보면 좀 부자 사주 아니에요? 아니야, 땜 안 돼요, 이 사주. 땜 사주들은 해수를 써야 되고 술토가 꼭 있어야 돼요. 요게 조건이야. 그러니까 무술이 해수를 쓴다. 요게 땜이에요. 이게 해수를 막는 게 땜 사주지. 이 두 글자가 없으면은 전혀 그거 하면 상관이 없어. 혹시 운에서도 아이 그것도 상관없어. 내가 갖고 있어야 돼. 원국에 있어야 돼요.
또 궁금하신 거. 어머니하고는 잘 살고 있어요? 잘. 큰 싸움 아니어서. 그냥 후닥후닥 한 정도. 얼며도 만만치 않잖아요. 만만치 않아요. 무진이 제가 봤을 때 웬만하면 다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예, 무토들은 이렇게 수용하는 거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무진일주는 괜찮아요. 같이 사시기엔 참 괜찮은데 한 번은 뻘짓합니다. 여자 문제로. 분명히 있어요. 그냥 종교로 극복할 수 있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극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성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신으로 쓰면 그거는 100%야. 여자를 봐야 돼요. 근데 이분은 뭐를 용신으로 썼어? 인성을 내가 용신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어떻다? 반듯해요. 근데 원래는 반듯함, 여기 참 정화가 있었어. 아닌데, 묶였잖아. 원래는 아니었어요. 원래는 이분이 반듯한 생활을 하시는 분은 아니었다고. 왜냐면 저 정화가 나한테 인성이지만 얘한테 묶여버렸죠. 그러니까 인성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였잖아.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조금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을 수도 있다고.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떻다? 이분이 인성을 잘 쓰죠. 그럼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뭐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년으로 갈수록 저분 인성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힘이 강하죠. 그럼 안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젊었을 때는 조금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잖아. 원래 관성이 없는 데다가, 그죠? 좀 식상운으로 흘러버렸기 때문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마음고생 좀 했을 수도 있어요. 식상이 용신이 되면 활동을 많이 하거나 예. 육춘으로 보면 자식이 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용신이. 그럼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분 사주는 이걸 인성을 우리가 용신으로 한다는 거는 엄마가 그럼 용신이 돼 이렇게 봐야 되나?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인성을 용신으로 쓸 때는 이 자리에 있을 때 인성, 내 엄마가 용신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가는 거는 이걸 육친으로 그냥 인성이라고 해서 엄마라고 보면 안 되죠. 이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문서, 계약, 자식궁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식으로 봐야 돼요. 저 인성이라고 그래서 엄마로 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래도 뭐해요? 반듯하죠. 그 자식들이 반듯하다니까. 그리고 자식들이 나한테 힘이 된다. 이런 모습이잖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 네? 아버지가 자식들을 되게 좋아할 거라고. 표현을 잘 하시는데. 그쵸. 말은 안 하지. 무진이니까 말은 안 하겠지만은 자식 사랑이 깊다고 이렇게 되면. 자식 위해서 기도 많이 한다. 이것도 되는 거예요. 그죠?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십성보다는 그 자리를 궁. 항상 직궁자. 우리가 이게 조상궁, 부모궁, 배우자궁, 자식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궁자가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집. 내가 배우자가 사는 집이고 이게 자식이 사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옛날에 십성 위주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하나도 안 맞아. 진짜 그러면 이 통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궁 위주로, 궁성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훨씬 잘 맞아요. 너무 덥다. 집 좀 끄고 와야 돼. 이런 사주에서 하나 배울 건 뭐냐면은 아까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직업을 구할 때 있잖아요. 내 사주 속에서 많아서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직업을 구하는 경우가 한 가지 있고 없어서 그거를 내가 정말 써야 되는 글자가 필요할 때 그쪽 직업으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분 같은 경우 목이 꼭 필요한 사주다 보니까 토목건설 저런 현장에 가서 계속 살았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죠? 됐나요?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신 거 많았을 것 같은데, 교수님. 근데 시가 계속 헷갈려갖고 제대로 못 보셨나 보다. 그죠?
어쩌다가 조금 헷갈렸는데 기도한다는 소리에 그냥 이거는 바로 정사시.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무슨 차이가 일단 이 비견을 두면은요, 내가 일을 하는데 같이 해야 돼요, 누구랑. 저 무토 혼자서 일을 못 하죠. 그러니까 무토 비견끼리 같이 해야 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동산 일을 하더라도 그 부동산 업을 같이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무진보다는 무호가 훨 낫죠.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 내 옆에서 나를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정사가 되면은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죠. 저거는 이제 모든 계약을 내가 혼자 독점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무호 같으면 나눠 먹기식이 되는 거예요. 모호가 힘이 좋잖아요. 무진보다. 그러니까 도움은 되긴 되는데. 그치. 도움은 그쪽이 더 되죠.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무진보다 무호가 훨 낫잖아. 힘이 더 세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다 가져간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래도 먹고 산다. 뭐 이런 말도 되거든. 그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계약한 것도 무호로 봐야죠. 그거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그 무슨 부동산이라 그래요, 그거를. 기획부동산처럼 여러 사람이 애갖고 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1대1로 같이 동업하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무호가 되면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된다고. 내가 여기 나도 1억 투자하고 너도 1억 투자해서 그래서 합쳐서 같이 하는 거. 그건 아니라고. 그죠? 그리고 아까 제가 기도하는 모습에서, 그죠? 무토가 되면 기도 안 해요. 친구들 만나서 놀지. 친구들이 도움이 되거든. 그럼 친구들 만나서 술 한 잔 더 먹지. 절에 가겠어요? 아니라니까. 저게 정사시가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절을 찾고 하는 모습이 있다고. 무토가 되면 비견용신이 되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동업자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그럼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녀야지. 비견용신자들 보면은요, 남자들 맨날 바깥에서 살아요. 집에 안 들어와. 집에 잘 들어오시죠? 가실수록 좋아요. 나이 드실수록 좋아요, 저분. 진짜 갑진대원 되면 아주 잘 나갈 겁니다. 이게 남자들은 나이 들수록 쪼그라드는데 저분은 나이 들수록 더 좋아지는데. 네, 확 펴지시는 분이에요. 아니, 근데 고생을 좀 했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45살까지는 고생 좀 하셨을 겁니다. 본인은 말을 안 해도, 원래 무진들은요, 좋아도 말 안 하고, 나빠도 말을 안 해요. 이게 묵묵하게 참는 게 좀 곰탱이 같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런 모습이 있어요. 예. 네. 그리고 무진일주 자체는 절을 많이 가야 돼, 또.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정화를 써서 가는 것도 있는데, 무진일주 자체가 그냥 부처님의 상이에요. 특히 무진일주가 이 관상이 정말 부처님 같이 생겼다. 볼이 있고, 여기가 이렇게 등이 두꺼운 사람들이 있죠. 두툼해요? 그럼 진짜 부자로 사세요. 무진일주들은 부처님 상이 최고 좋은 상이에요. 그렇게 생긴 관상들은 언제고 돈을 크게 봅니다. 근데 이분 또 운도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죠? 무진일주가 말랐다. 그 사람은 돈을 못 벌어요. 평생 가도 복이 없어요. 말하셨는데 나이 갈수록 그러니까 이때는 말랐겠죠, 당연히. 근데 화토가 화가 오면 어떻게 돼? 이렇게 점점 불어나잖아. 무지는 말 그대로 젖어 있는 땅이잖아요. 근데 거기다 화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 이렇게 불을 붉는 모습이 있잖아. 그러면서 이때부터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봐도 되지. 무진일주인데 네. 토가 너무 많아. 금토가 술토되고 진토가 또 있고 막 이러면은 토가 너무 많으면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목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거는
토만 있는데 이제 목이 없다는 거는 그렇게 진술 충미가 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금이 있어도 괜찮아요. 예, 금 캐는 사주를 가면 아주 괜찮아요. 금이 하나라도 투관돼 있다 그러면은 그 사주 그냥 금 캐는 사주, 광산 개발하는 사주거든요. 그래서 금수운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가면. 목이 오면 안 되지, 그럴 때는. 예, 목이 오면 절단 나는 거예요. 근데 그 금캐는 사주가 네. 직업적으로 어떻게 봐야 돼요? 돈 만지는 사람들, 금융, 재정, 그럼요. 보험, 세무, 회계. 아니면 실질적으로 금을 만지니까 그 연장 만지는 직업들 있죠. 포크레인, 뭐 중공업, 큰 기계 만져서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제조업. 기계 갖고 우리가 뭔가 큰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제조업 쪽은 다 괜찮다. 뭐 이렇게 봐도 되고. 그럼 그 금의 13을 대입해서 그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금 캐는 사주들은 금이 용신이잖아요. 그럼 금에 해당되는 모든 물상을 다 대입해서 해도 금에 되죠. 해당되는 그렇죠, 거구나. 그렇죠. 예. 따로 13 넣지 말고. 네. 그러니까 금 캐는 사주는 무조건 목이 오면 안 된다. 그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목이 들어오면 그 금이 다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내가 몸에도 문제가 생겨요. 금 캐는 사주가 목이 잘못 들어오면은요, 몸에도 문제가 생겨요. 허리가 나간다든가, 안전뱅이가 된다거나 뭐. 하여튼 목이 들어오는 걸 가장 무서워해야 돼. 근데 이 사주는 화가 너무 좋기 때문에 목이 와야지 좋은 거라. 그래서 이게 금운이 지나올 때가 내가 힘이 들었다 이거지. 그죠? 그래도 이 사주가 목이 없었기 때문에 이 금도 뭐 견디기는 견뎠죠. 여기 목이 하나라도 어설프게 들어와 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이 금운에 다 잘려나갔죠. 그럼 자식이 안 됐어요. 자식이 뭔가 하나 죽거나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그럼 을목이 들어오는 게 더 안 좋나요? 그 간목이 들어오는 게 더 안 좋나요? 을목이 잘리지. 약하니까. 여기 어설프게 을목이 하나 있었다고 생각해보라고. 이런 유금 들어올 때 저 을목을 가만두겠냐고. 이 시절에는 저 목이 나한테는 누가 돼요? 자식이란 말이야. 그럼 자식 중에 누가 하나 죽었다. 뭐 이런 말도 되는 거야. 결혼을 안 했으면 자기 직업은 그렇죠. 직업성이죠. 직업성이 안 좋고 네. 그렇죠. 그렇죠. 직업을 갖고 있기가 쉽지 않지. 들어가면 나오고 들어가면 나오고 계속 잘리는 모습이니까. 그죠? 뭐 자이든 타이든 간에 내가 직장이 없다 이런 모습도 되는 거지. 만약에 공무원 같은 거를 응? 쓰면 공부? 공무원 공무원 안 되지. 이 사주는 목이 없는데. 이때는 공무원을 할 수가 없죠. 신유술이 계속 들어왔는데 그나마 지금 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목이 들어와도 이제는 괜찮다고. 목이 들어올수록 좋다고 지금은. 신유술 때는 안 돼. 그래서 이분은 절대로 공무원을 할 수가 없는 사주인 거지. 이때 아버지가 뭐 다치지 않았을까 어릴 때? 무진들은 말을 안 해서 확인살살이 안 돼. 이 술이 들어오면 진술충을 하죠. 진술충을 하면 뭐가 나와요? 요 을목이 투간될 수 있거든. 저 을목이 나오면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거든. 그래서 저때 내가 뭐 뼈가 부러졌다, 내가 뭐 다쳤다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릴 때니까, 어릴 때. 15살에서 25 사이. 그래서 이분은 가장 무서운 글자가 술이야, 술. 그래서 경술년은 좀 조심해야 되겠죠. 앞으로 오는 운 중에서 경술이 오잖아요. 그죠? 자, 그럼 심심한데 경술이 오면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여기서? 진술충을 하게 되면 제가 계고가 되면은 그죠? 이미 투간돼 있던 글자들이 인묘 현상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얘네들이잖아. 자, 이 정화는 내가 뭐 조부모든 무든 뭐 날라가도 괜찮아. 나이 드셔서 가시는 건 괜찮아. 그럼 여기가 문제가 있지. 그럼 진술충 할 때 자식 문제가 있거나 문서가 하나 문제가 된다거나 큰 계약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된다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어요. 본인도 문제가 될 수 아니 있죠. 본인은 아니야. 본인은 무토잖아. 저도 화토동법에 따르면 선생님은 창의력이 너무 풍부하셔.
그냥 말 그대로 액면가로 나오는 글자만 보셔야 돼요. 진술충을 하면은 우리가 여기 지장간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신, 정, 무죠. 그리고 진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을, 개, 무야. 그죠? 그럼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얘네들인 거야. 얘네들이 잘리고 얘가 꺼지고 하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내가 꺼내놓은 게 정화잖아. 그죠? 정화가 다칠 확률이 제일 높은 거야. 그래서 정화가 누구예요? 자식도 되잖아. 그럼 우리 선생님이나 형님한테 그 해 뭔가 일이 조금 생길 수도 있다. 자식 문제로 인해서 이분이 조금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30년 그때가 언제죠? 경술년이? 30년도만, 네, 30년도. 아니면 경술이니까 경금이 누구예요? 무토한테는. 직원도 될 수 있어요. 그죠? 아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아래 사람 말 듣고 문서를 작성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뭔가 계약해 놓은 게 있는데, 뭔가 문제가 된다. 진술충, 충미충, 저런 건 모든 것들이 충을 할 때 우리가 관제구슬을 좀 불러오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정화가 인묘현상을 보이니까 내 자식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조금 더 헷갈리면 이제 개인 사주를 보면 돼요. 여기 해당되는 십성의 그 애 사주를 본다거나, 그러면 그 해 우리 선생님한테 뭔가 경술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선생님이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형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통틀어 자식 자리니까, 그죠? 근데 배우자 자리니까 배우자 자체의 문제는 없어. 그렇죠. 그것도 돼요. 엄마하고 사이가 그렇죠. 안 좋아진다. 그렇지. 엄마하고 떨어질 일이 생긴다. 여자 문제인가? 네? 뭐지? 백호가 한번 힘을 쓰는 거 아닙니까? 돈의 영향은 좋을 수도 있어요. 아까처럼 진술충을 하면은 계고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고가 된다는 거는 돈의 흐름은 좋아질 수 있고, 아니면 숨어 있었던 것들이 튀어나온다. 이것도 되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모습이 이제 우리가 아까 염려했던 그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진술충 하면 개수도 투간되죠. 여자한테 발목 잡고. 그렇지. 그 말도 돼. 해결하자. 자꾸 종교만 찾는데 종교가 능사는 아니라니까. 사람이 아직 우리가 인간사잖아. 인간사. 여기 진술충 하면 여기 개수도 나오잖아. 그럼 숨어있던, 진 속에 숨어있던 개수가 나오는 모습이야. 그럼 내가 이건 아버지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 속에 숨어있던 개수가 튀어나오는 모습이잖아. 그럼 내가 숨겨놨던 여자가 나온다. 이 말도 돼. 저는 처성인묘 볼 수 없나요? 진토 때문에. 일단 개수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죠? 나와 있는 게 인묘가 되는 거예요. 없던 거는 그냥 투간만 되는 거야. 선생님은 투간 했다가 다시 빠진다 이 말이잖아. 그러면 혹시나 뭐 그냥 진토 자체가 아. 처성의 묘가 돼서 임수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아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 사주는 개수가 안 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진 속에 있다 보니까, 아까 제가 묘 속에 있는 육친은 어떻다 그랬어요? 아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늘 좀 골골해야 되는 모습은 있죠. 특히 무진일주들은 배우자가 그래요. 배우자가 조금이라도 몸이 안 좋구나 그러면, 지금 어머니 건강하세요? 아까 을묘라 그런가 보다. 보통의 그 부인 자리가 무진들은 부인들이 조금 골골해요. 바깥에서 활동을 하면 오히려 괜찮고, 집에 있는 부인들은 여자 기능을 잘 못하는 여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뭐를 본다? 개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술이 되면은 숨어있는 저 개수가 딱 투관이 되어버렸죠. 숨어있던 여자가 튀어나와 버리는 건다. 그러니까 내가 숨겨놓은 애인이 어떻다? 드러난다. 이 말도 되는 거야. 근데 진술충이니까 저게 관제구술로 갈 수도 있다 이거지. 상상은 여러 가지를 우리 해볼 수 있어. 경우의 수는 다 할 수가 있어. 그죠? 그 중에 하나가 해당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혹시라도 그럴 경술되면은 빨리 처리하시라고 하셔야 돼요. 술년 오기 전에. 아버지 조심하세요. 빨리 정리하세요. 그냥 슬쩍 여기 가서 빨리 정리하세요라고 한마디 하시면 알아들으실 수도 있어요. 이게 투관이 될 때가, 남자분들은 조금 이제 정말 바람둥이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투관 될 때 조심해야 돼. 계속 숨겨놨던 게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끄럽단 말이에요. 충이 왜 생기겠어요? 충이 일어날 때는 뭔가 시끄러운 거야. 그죠? 잘못하면 송사로 가야 돼. 요즘은 간통죄가 없어져서 그런 건 없지만은 그래도 쪽팔림이 있다는 얘기지.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